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입자물리학 전공한 물리학도고요. 그래서 이제 입자물리학 전공자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그 시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다루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무엇이냐? 2012년에 일본 관동 지방에서 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 먼저는 이 대지진 영향권 안에 있었던 토호쿠 지방의 후쿠시마 앞바다에 원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원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다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는 통해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원전을 덮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원전이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안쪽에는 일단은 노심이 있습니다. 노심. 핵분열이 일어나는 노심이 있고요. 이 노심을 둘러싼 냉각수가 있습니다. 이 냉각수가 노심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냉각을 시켜주면서 또 이제 수증기로 기화가 돼서 터빈을 돌리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터빈을 돌리는 또 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이 있어요. 이 냉각 시스템 통해서 이제 냉각이 되면 응결이 되겠죠. 다시 물이 돼가지고 냉각수로 작용을 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원전은. 그런데 이 쓰나미 때문에 이 냉각수를 응결시키는 이 냉각 시스템, 여기에 단전이 일어난 거예요. 단전. 이게 전기 시스템이 마비돼가지고 냉각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냉각수가 전부 다 순충기로 변해가지고 노심을 충분히 식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심은 점점 뜨거워져서 가라앉아가지고 노심용이라고 부르죠. 노심용이라고 불러가지고 땅바닥 툭고 또 내려갔어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방식이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다가 여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노심을 식혀야겠다, 지하수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그 노심 안에 있었던 방사성 원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물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어요. 얘네들은 함부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내에 한 140톤 규모의 오염수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오염수는 2023년부터 2050년경까지 30년간 나눠가지고 태평양에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염수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여기 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위험한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오염수가 위험한 이유는 이 오염수 안쪽에는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있어요. 오염수 안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우라늄이나 아직 덜 쓴 우라늄이라던가 우라늄 핵분열 을 통해서 생성된 어떤 딸 입자들 또는 방사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원소들 이렇게 쫙 있으면서 플러스 삼중수소라는 게 있어요. 삼중수소. 그래서 이제 방류 과정에서 어떤 필터를 거치게 될 텐데, 이 필터가 이런 우라늄 같은 무거운 핵종 같은 경우는 다 흡착이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방사능
어떤 폐기 관련해서는 지식이 좀 얇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 필터를 통해서 무거운 액종은 다 이제 필터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 삼중수소 얘는 필터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오염수에 그대로 포함이 돼서 방류가 될 예정입니다. 삼중수소에 의한 피폭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삼중수소가 어떻게 사람의 몸에 피폭을 시킬 수 있는가? 삼중수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은 이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소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중성자 까만색 동그라미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중수소. 그리고 중성자가 여기에 하나 더 붙으면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핵자가 3개고 이 중에 양성자가 하나라서 트리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가 자연적으로 헬륨3라는 입자로 붕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렉트론 하나를 내고 뉴트론 하나를 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스에서 방사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이 전자인데요. 그럼 이 전자가 어떻게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몸에 잘 달라붙어요. 이게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빛이나 이런 애들, 감마선, 엑스레이 이런 것에 비해서 잘 흡착이 돼요. 그 말은 이제 설령 삼중수소가 외부에 있어도 사람 몸에 피부막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피부 정도의 깊이에서 피폭을 일으킨다. 그래서 방사성 피폭에 대한 외부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폭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영향으로 DNA 파괴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이렇게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뭐 핵이 있고 이 안에 어떤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DNA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나선 구조로 DNA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유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원소 염기 서열대로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방사능 이제 그 선들이 들어오면은 이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게 가능해. 또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면은 아예 이 DNA 구조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DNA 변형이 일어나면은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DNA 이제 이거 구조가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멋대로 생긴 어떤 과일이 열리거나 아니면은 눈이 3개 달린 강아지가 태어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중수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의한 삼중수소의 농도 증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2개는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림이 방류 후 2025년 경에 우리 근해의 삼중수소 농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고요. 보시면은 이 범례를 보시면은 이 짙은 파란색이 1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 요 노란색 부분이 0.0001 베크렐 퍼 미터 세제곱 수준입니다.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바닷속에는 기본적으로 삼중수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용존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대략 172 베크렐 퍼 미터 세제곱. 이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 농도는 172 베크렐 퍼 미터 세제곱 수준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방류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이것이 심하면은 1베크렐 퍼 미터 세제곱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아직까지 태평양을 다 오염시키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러시아 근해 그리고 일본 동쪽 해역 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오염이 일어났고요. 또한 이게 태평양 북서쪽에 쿠로시오 회로라는 것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오염수가 일단 점차적으로 태평양 북쪽에 도달했다가 이제 미국, 캐나다 해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태평양 전역을 후쿠시마 오염수가 좀 오염을 시키게 되고요. 보시면은 농도를 보시면 파란색일수록 더 삼중수소 농도가 진하고 노란색일수록 더 농도가 얕은데 보시면 10년 이후에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후쿠시마 방류에 의한 어떤 그 오염 정도는 낮은 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은 일본 근해가 진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이 그 다음에 높은 곳이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오염 수준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0.0001 베크렐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바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이거든요.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어떤 삼중수소만 봤을 때 오염에 따른 어떤 현상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이렇게 오염이 되면은 수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수영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미 바다가 가지고 있는 배경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 정도만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거의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평균적인 그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전에서 일본 정부가 지하수를 끌어다가 이 녹아버린 노심을 식히기 위해서 지하수를 쏟아붓는다. 그래서 방류를 한다. 이게 필터를 통해서 나간 방류수가 오염의 정도가 당연히 기존 해역의 어떤 삼중수소 농도보다 높은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냐면은 방류구 주변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는 80만 베크렐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미터 세제곱이 아니라 리터라고 합니다. 80만 베크렐 퍼 리터. 이거는 이제 리터도 부피 단위고 미터 세제곱도 부피 단위라서 변환이 가능한데 이 정도면은 대략 한 8억 베크렐 퍼 미터 세제곱 수준이라서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기존의 어떤 해역이 가지고 있는 172 베크렐 퍼 미터 세제곱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오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바다가 그대로 이제 뭐 우리나라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희석이 돼서 국내의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분명히 물고기가 살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 이렇게. 얘네들은 이 오염수를 이 높은 농도의 오염수를 그대로 먹고 사는 애들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을 해올 때 얘네들도 같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좀 더 넓은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도 후쿠시마 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완전 근해 쪽에서 높은 농도의 오염수를 마시고 살던 애들도 같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애들은, 어떤 물고기들은 피폭량이 커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얘네들이 삼중수소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 우리 내장, 얘네들이 우리가 섭취를 해요. 이렇게 내장으로 들어와서 내부에서 또 이제 피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쿠시마 그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 이것들은 위험도가 상당히 크다. 이거는 안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이거 피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복불복 어떤 그 게임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후쿠시마 동쪽에서, 일본 동쪽 해역에서 난 수산물은 좀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서쪽 해역은 안전한가? 여기 보면은 대충 봤을 때 동쪽에 비해서 서쪽이 훨씬 더 오염의 정도가 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글쎄요, 여기에 살던 애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은 국내 해역에 잡힌 물고기, 국내 해역에서 잡힌 물고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확률은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국내 해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잡힌 거를 먹는 거는, 이거 못 먹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물고기 영원히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를 하면은 국내 해역에 잡힌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서쪽에서 잡힌 물고기도 먹을 수 있다. 근데 걱정을 하는 것은 일본 동쪽에 살던 애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잡히는 경우는 없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산물만 오염이 됐을까? 그게 또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이 오염수가 지하수를 끌어와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지하수랑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여기 있으면 지하수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겠죠. 얘네들 이 오염수랑 연결이 돼서 오염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하수의 근거에서 살던 나무나 채소나 이런 애들, 얘네들도 피폭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후쿠시마산 지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절대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충분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들어올 일 절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이런 입장이 번복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도 좀 반대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 아마 정부에 있는 과학자들도 다 이런 영향을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또 이제 국익에 따라서 또 저울질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뭐 국내 해역이 오염이 된다? 오염이 돼서 바닷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수영도 못하고, 이런 것은 미미하다. 영향이 없다. 두 번째, 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거는 피폭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위험은 우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또한 농산물도 역시 수산물, 농산물은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 전공자 입장에서 바라본 후쿠시마 어떤 방류에 대한
그런 생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상으로 제 어떤 그 유튜브를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